시사해설입니다. 이 시리아 사태가 미국과 러시아 간의 전면적인 대리전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 언론이 All Out Proxy War 이렇게 전면적인 대리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무려 25만 명의 민간인이 죽고 4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고 그야말로 피로 얼룩진 이 시리아 땅에 러시아가 한 2주 전에 군사 작전을 펴면서 불쑥 뛰어들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한 1년 동안 ISIS에 대한 제한 공격만 했는데 그러나 러시아가 개입한 이후에 태도를 돌연히 바꿨습니다. 그래서 반군에 대한 대대적인 무기 제공을 개시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만 언론들이 종합한 것을 보면은 미 공군 C-17 대형 수송기가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면서 무려 112개의 대형 화물 덩어리를 낙하를 시켰습니다. 그 안에는 반군에게로 가는 약 5톤 이상의 무기 또 탄약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Made in USA 무기 토우 미사일 이런 대전차 미사일 그리고 대공 미사일 이런 그 새로운 무기들이 이 전선에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서방 언론들이 현재 있는 반군 리더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 반군들의 반응은 우리가 무기를 충분히 보급받고 있다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리아 사태가 새로운 양상을 완전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러시아가 아사드를 지원하면서 반군을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그 반군 중에는 미국의 CIA가 훈련한 반군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사드 정부군이 러시아의 공중 엄호를 받으면서 반군 지역에 대한 재탈환을 이제 시도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미국이 사우디라든가 이 아랍 동맹국하고 협조를 하면서 반군에게 무기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반군들이 정부군의 탱크를 부수기 시작했고 러시아의 그 공격용 헬기들도 저공 비행을 중단했다는 현지 소식입니다. 이 반군들이 이제 대공 미사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공 비행을 중지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양상의 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첫째는 시리아 사태가 앞으로 외교적이라든가 정치적으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게 됐다 하는 그런 그 결론입니다. 군사적인 대결에 더 고조되는데 지상군의 이제 점령 지역을 넓히기 위한 작전 이것이 이제 더 확대가 되고 앞으로의 이제 협상거리를 위한 그런 작전입니다. 두 번째는 물론 더 많은 민간인들이 이제 살상을 당하게 됐죠. 또 더 많은 난민이 이미 400만 명이나 발생했습니다만은 더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극적인 사태가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사태가 얼마나 더 악화될 수 있을 것인가? 크게 악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며칠 새 반군이 지금 보유하게 된 토우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Made in USA 미사일들이 지금 500개가 손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가 2013년도에 미국으로부터 주문해서 사들인 이 동일한 그 미사일이 무려 13,000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13,000개의 무기들이 미사일들이 더 풀리게 되면은 전쟁은 더 참혹해질 것이다. 그런 예상이 금방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상황이 더 불길한 쪽으로 간다는 것은 아프가니스탄 사태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한 전략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과거에 소비에트 유니언,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점령할 당시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게 대대적으로 무기를 공급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죠. 그때 이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한 10년 동안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다가 결국 손을 들고 패망해서 도주를 하고 말았죠. 그때 이제 미국이 제공했던 대량의 무기, 아프가니스탄한테 제공했던 무기가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대목입니다. 결국 이 무기들이 알카이다, 탈레반 손에 들어가게 됐죠. 이 무기들이 아직도 이들의 손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Made in USA 미사일로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미군들이 공격을 받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번도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미국이 시리아 내에 있는 반군에게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굉장히 주저하고 굉장히 제한했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은 뭐 사실 이판사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러시아가 저렇게 치고 나오니까 미국이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연일 수송기에 무기를 실어서 공급을 하고 있고 여기 사우디라든가 아랍 동맹들이 앞장을 서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리아의 하늘이 갑자기 좁아졌다. 그렇게 전략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군 전투기들이 이제 아이시스 공격하기 위해서 벌써 1년 동안이나 작전을 했죠. 러시아의 전폭기와 그 헬기들이 지금 작전을 한참 하고 있죠. 또 아랍 연맹의 전폭기들, 사우디라든가 이쪽이 지금 이제 또 작전을 하고 있죠. 나토 전폭기도 뜹니다. 프랑스 전폭기도 뜨고 있죠. 그러니까 하늘이 아주 복잡해지고 누가 누구와 충돌할지 모르는 그런 아주 델리케이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늘만 복잡한 것이 아니라 지상은 더욱 복잡하다는 것이죠. 서로 적군 아군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지금 설켜 있는데 아사드 정부군이 있죠. 반 아사드 반군이 있죠. 근데 이 반군 중에도 또 복잡합니다. 누스라 프론트라는 것은 이제 아랍 테러리스트들, 알카이다들 이쪽이고 또 Free Syrian Army라는 것은 미국이 지원하는 반군입니다. 그러니까 반군 중에도 또 서로 다르고 또 이 양자가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Syrian Arab Coalition이 있죠. 그다음에 Kurdish, 커드 무장 세력이 있죠. 여기에 물론 아이시스가 있죠. 미군이 있죠. 러시아군이 있죠. 그러니까 엄청난 군사력이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면은 아이시스가 이제 시리아의 동부와 중부 쪽을 점령하고 있고 정부군이 주로 서쪽을 장악하고 있고 반 아사드 반군은 북서부 쪽을 이제 장악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아이시스를 공격한다는 명분으로 들어왔습니다만은 동부 지역을 공격하지 않고 반군 지역인 서부 지역에 대한 공습을 주로 하고 있단 말이죠. 100회나 여기다가 이미 공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로피안 유니언이 발끈했습니다. 당장 러시아가 공격을 스탑해라 이제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는데 유엔이 지정한 아이시스 지역이 아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하고 시비를 걸기 시작한 것이죠. 이 러시아는 뭐 시리아와 오랜 동맹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여기다가 엄청난 무기를 판매를 했고 또 지중해 지역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그 항구, 군사적인 항구를 제공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시리아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민주화를 바라지 않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아사드를 편을 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펜타곤, 아이시스를 이제 2014년 작년 8월부터 이제 공격을 시작했는데 그동안 한 2만 명을 죽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발표할 때 15,000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2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7,300회 정도 공격을 했고 한 40억 달러를 전비를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이시스의 병력이 어느 정도냐? 2만 명을 죽였는데 여전히 3만 명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하고 비슷한 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전 세계에 있는 용병들이 계속해서 자원병들이 유입이 되기 때문이죠. 미국에서도 한 200명이 지금 가 있습니다. 이들이 그 장악 지역도 뭐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아이시스는 아시는 대로 유전을 여러 개 확보해서 돈을 벌면서 이제 테러를 하고 있는 그런 집단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시리아 사태를 정리를 하면은 아이시스는 그대로 멀쩡하고 시리아의 민간인 살상은 계속 늘어나고 난민도 계속 늘어나고 러시아는 불쑥 끼어들고 그러다가 지금 미국과 러시아 간의 대리전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